안녕하세요. 사연글을 쓰고 있는 저는 30대 후반의 자영업자 여성이에요. 그리고 2년 전 이혼에 성공한 싱글이기도 하고요. 이혼을 결심했을 때에는 사연글을 자주 읽었는데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은 일들이 많았어요. 사연의 세부적인 내용은 달랐지만 가장 중요한 게 닮아 있었잖아요. 남편과 시댁의 불합리한 요구와 행동,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만 보는 며느리이자 아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욕심 많은 남편과 시모 덕에 피해만 고스란히보다 결국 내 수명 내가 갉아먹는 느낌에 이혼하게 된 케이스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인지 모르고 결혼했냐고 묻기도 해요. 정말 무신경한 질문이지만 이렇게 답해드리면 알까요? 한 길 물속은 알아도 10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요. 숨기려고 하면 알 수도 없거니와 이미지 관리라는 말로 자기 진짜 모습을 속이는 일도 비일비재하니까요. 처음에는 저도 그랬어요. 남편이 정말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죠. 꼼꼼하고 이득을 잘 챙기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딜 가도 손해보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저는 음식점을 운영 중이다 보니 그런 손익에 민감한 편이긴 했거든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장사치에게 손해보지 않는 성격은 그보다 더 좋을 수 없으니 말이죠. 물론 장사를 하는 건 저지만 남편이 있으면 좀 안정적으로 가게 운영을 할 수 있겠다 싶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런 남편의 결혼 조건은 맞벌이와 신혼집 반씩 부담하는 거였어요. 물론 명의는 공동 명의로 해주겠다고 했었고요. 그 조건에 대해 저는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저도 쉽게 그만둘 거였으면 장사 시작도 안 했을 테고 저 나름대로 욕심이 있으니 장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로 별 생각 없이 오케이 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좋은 마음으로 제안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버렸거든요. 그때의 배신감을 생각하면 정말... 그런 남편의 어머님, 저의 시모는 남편과 닮은 구석이 있었어요. 하긴 남편을 키운 분이시니 닮지 않는 게 더 이상했지만 시모의 새 것과 명품에 대한 집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거든요. 과시욕이 있다고 해야 하나? 그런 걸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의 병이라도 앓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그 정도로 비싸고 좋은 물건을 좋아하셨어요. 그런 남편과 시모와는 전혀 다르게 시부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손주에 대한 욕심만 아니라면 그분도 흠잡을 분은 아니거든요. 결혼 기간 동안 손주를 보고 싶어서 보약이며 음식이며 저한테 사다 주신 분이 시부였거든요. 시부는 그런 건 상관도 없는 분이었고요. 시부가 그렇게 애가 탄 것도 이해는 가요. 저도 빨리 애를 낳고 싶었는데 애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첫 해에 애가 들어서긴 했는데 유산을 하고 그 뒤로는 애가 들어서지도 않았어요. 유산하고 소파술하고 나면 자궁이 깨끗해져서 애가 빨리 들어선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저에게만 그게 해당 안 되는지 몇 년 동안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험관을 해볼까 생각하던 중에 제가 빡쳐서 이혼을 하게 된 거죠. 모든 이혼하는 사람들이 그렇듯 저도 어떤 하나의 사건 때문에 이혼을 해야겠다고 정한 건 아니었어요. 제 정신을 갉아먹는 일들과 화가 쌓이는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나고 결국 참지 못한 제가 터져버린 거죠. 그리고 그 시작은 시모의 그 새 것을 향한 집착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새로운 물건, 듣기만 해도 기분 좋죠. 집에 한꺼번에 새로운 물건을 들이는 거의 유일한 날, 바로 신혼집으로 이사하는 날이죠. 그날부터 저는 시모의 그 집착에 피를 보게 됐거든요. 저는 남편과 결혼하면서 신혼집을 반씩 부담했어요. 그리고 집안 가전과 인테리어도 제가 다 손수 골라 맞춘 거였거든요. 결혼을 위해 모아놓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고르는 시간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그게 신혼집에 장식된 걸 보는 것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신혼집 혼수를 다 드리고 나서 시어른들을 집에 초대해 집들이를 했을 때 그 일이 시작됐어요. 예, 가전이 다 예쁘구나.
그러고 보니 우리 집에 전자레인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러는데 너희 집에 있는 거 나한테 주고 너희는 새로 사는 게 어떻니? 그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제가 시모에게 대드는 일은 상상도 한 적 없었지만 시모의 말이 너무 어이없고 황당했거든요. 그래? 그럼 엄마가 가져가. 우리는 새로 사면 돼. 그렇지 않아도 본가에는 전자레인지 너무 오래돼서 몇 번씩 돌려야 하더라고. 남편이 너무 태연하게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산 것도 아니면서. 결국 시모가 환하게 웃으며 좋아하더군요. 저는 음식을 가지러 가는 거 도우라며 남편을 끌고 부엌 뒤쪽으로 갔어요. 자기 진짜 너무해. 내가 산 건데 왜 자기가 마음대로 어머님한테 드리는 거야? 그리고 나는 새로 다시 살 생각도 없고 예산도 없어. 당신이 알아서 하려고 드리는 거 맞지? 자기야, 엄마가 필요하다잖아. 며느리 좋은 눈도장 찍을 수 있는 기회니까 그냥 드리자. 뭐 엄청 비싼 거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뭔 상관이야. 그리고 엄마도 필요하니까 이야기했겠지. 따로 해주려면 돈만 더 드니까. 그냥 이거 드리고 우리는 대충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살 생각 없으니까 드리고 싶으면 당신이 다른 전자레인지를 사던지 어떻게든 저기 채워넣어. 엄청 떽떽거리네. 알았어. 내가 알아서 채워넣으면 되잖아. 결국 남편은 어이없게 저에게 화를 냈죠. 저는 제 돈으로 산 전자레인지를 뺏기면서 최대한 분노를 억눌렀어요. 아니, 남편에게 쏘아붙이긴 했지만요. 그 뒤에 남편의 행동은 정말 웃기지도 않았어요. 시모의 집에 있던 10년 넘게 쓰던 전자레인지를 가져왔더군요. 전자레인지 안은 음식물 찌꺼기가 찌들어서 지워지지도 않는걸요. 당신 미쳤어? 멀쩡한 걸 가져다주고 이딴 걸 가지고 오면 어떡해. 당신이 알아서 한다는 게 이거야? 어머님네 헛 물건 가져오는 거? 아직 쓸만해. 쓸 수 있는 거 버리는 것도 아깝고. 당신도 돈 쓰기 싫어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로 쓰자고. 이제 됐지? 나 여기 제대로 전자레인지 채워 넣었다. 그렇게 말하는 남편 놈을 보는데 속이 터져버리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 시모가 저희 집에 오면 새 가전이 몽땅 헌 가전으로 바뀌는 마법 같은 상황을 겪게 됐어요. 제가 몇 번이나 남편에게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면 남편은 저를 시부모 공경할 생각이 전혀 없는 나쁜 년으로 몰아가더군요. 그러던 중에 제가 TV를 새로 샀어요. 75인치 무척 큰 TV를 말이죠. 저희 집에는 TV가 없었어요. 처녀 시절 제가 사용하던 커다란 모니터를 TV 겸으로 사용했는데 가게에 그 모니터가 필요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져가는 대신 TV를 사기로 한 거였죠. 좋은 TV라 이번에는 남편이 그냥 넘겨주지 않겠다 싶었는데 이번에도 제가 없을 때 시모 집에 그 TV를 갖다 줘버렸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결국 크게 싸웠어요. 당신 도대체 왜 이래? 내가 사온 것들만 골라서 어머님한테 갖다 드리고 있잖아. 당신 돈 한 푼 들어간 것도 없는데 내가 왜 돈 써가면서 우리 집 재산 남한테 다 날려야 하냐고. 우리 엄마가 남이야? 너 말을 참 웃기게 하네. 야, 시어머니야. 어머니가 달라고 하면 그 정도는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네가 잘 벌면 얼마나 번다고 유세야? 그래, 일하면서 돈 좀 만지니까 시어른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지? 어른 공경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네가 싸가지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라고. 뭐?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미친놈아. 그리고 넌 TV를 시댁에 갖다 주고 고장난 걸 가져오는 게 어딨어? 머리는 장식으로 달았니? 집구석 꼴을 좀 봐. 여기 멀쩡한 가전이 어디 있어? 다 오래되고 사갔고 게다가 이번에는 수리가 필요한 고장난 것까지. 너 나랑 결혼한 게 너희 집안 세간살이 바꾸려고 한 거였어? 말 참 이쁘게 한다. 미친놈? 남편한테 미친놈이 뭐야? 그리고 좀 오래돼도 다 멀쩡한 거라고. TV는 살짝 맛이 갔지만 그래도 수리하면 충분히 쓸만하고. 그래, 근데 어쩌나? 난 수리비 이제 더 이상 안 낼 거거든? 지금부터 이 집에 돈 들이는 일 절대로 없을 거야. 나 돈 낼 생각 전혀 없어. 내 돈으로 산 가전 다 시모에게 뺏기고 신혼집이 거지굴이 됐는데 내가 왜 돈을 써? 그냥 이렇게 살자.
이제부터 가전제품 고장나면 절대로 돈 안 쓸 테니까 그렇게 알고 생활하자. 됐지? 결국 제가 남편을 반협박하고 나서야 남편 눈은 투덜대며 움직이더군요. 절대로 자기 돈 써서 수리 안 하려던 남편이었는데 결국 수리를 위해 사람을 불렀고 업자에게 한 소리 들었어요. 이걸 고쳐서 쓸 바에는 하나 새로 사서 쓰는 게 나을 것 같다고요. 제 말이요. 오래된 데다가 부품도 없고 수리비가 더 들 거라는 말을 듣고서야 남편님은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더라고요. 저는 그 눈빛을 모른 척 했어요. 이번에 수리비 내주면 신우에게 새 거 다 내주는 버릇 절대 고쳐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수리비가 상상 이상이었는지 남편은 결국 TV를 수리하지 않았고 그 뒤로 하나하나씩 시댁에서 바꿔온 가전이 고장나기 시작했어요. TV, 김치냉장고, 세탁기가 고장났어요. 이거 전부 시댁에서 바꿔가지고 온 거였거든요. 수리를 안 하니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남편은 아무 생각 없는 듯 보였고요. 진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 그때 제가 가져온 에어컨까지 말썽을 부리게 됐어요. 에어컨은 오래돼서 하나 사야 하긴 했는데 고장이 나니 열 많은 남편도 참을 수 없었는지 자기 돈으로 새 것을 주문했더라고요. 한여름 저는 남편이 없는 날 일부러 시무를 집에 불렀어요. 그리고 시무는 거실 한켠에 서 있는 새 에어컨을 보더니 역시나 그걸 달라고 하더군요. 자기네 집 에어컨이 너무 오래돼서 못 쓰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며칠 뒤 업자가 에어컨을 떼갔어요. 시댁으로.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와서 발견한 건 어머님네 있던 낡은 에어컨이었죠. 그걸 보던 남편이 저한테 화를 내더군요. 이거 뭐야? 내가 산 에어컨 어디 갔어? 당신 설마 에어컨 갖다 팔았어? 무슨 소리야? 그걸 내가 왜 팔아? 어머님 며칠 전에 왔다 가셨거든? 에어컨 달라고 하시더라고. 안 된다고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그때 나한테 그랬잖아. 시어른 공경 안 하는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그래서 그냥 드렸어. 내가 산 것도 아닌데 뭐 별 문제 없잖아. 안 그래? 제 말에 남편 얼굴이 터질 것처럼 붉어지더군요. 근데 왜 화를 내? 내가 뭘 잘못했어? 당신이 여태껏 하던 대로 했는데 욕 얻어먹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에어컨 돈 몇 푼 한다고 그냥 하나 더 사면 되잖아. 안 그래? 에어컨이 얼마나 비싼데. 나도 큰맘 먹고 산 거고 아직 할부도 안 끝났어. 아니, 할부 시작도 안 했거든?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지. 당신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열받으면 당신이 시댁 가서 가져오면 되잖아. 뭘 그렇게 화를 내? 하긴 효자 아들 노릇이 쉽지는 않지. 당신이 책임지고 에어컨 돌려놔? 내가 왜? 어머님이 가져가신 건데? 그렇게 말하면 당신도 책임지고 내가 샀던 가전들 다 돌려놓을래? 그거 해주면 내가 가서 에어컨 받아올게. 당신이 돌려받아야 하는 내 가전들 뭐인지는 알지? TV랑 김치냉장고랑 세탁기 그거 싹 다 원위치 시켜놓으면 에어컨 내가 어떻게든 원위치 시켜놓을게. 제 말에 남편이 갑자기 입을 꾹 다물더니 부글부글 끓는 모습으로 저한테 그러더군요. 당신 잘못도 있으니까 당신도 돈 좀 내. 시댁에 가서 가져오는 게 싫었는지 남편은 새로 하나 사려고 생각하더군요. 돈이 남아도는지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았어요. 미안한데 친정집에 건조기 안 된 아들이기로 했거든? 그래서 돈이 없어. 친정에 내가 내 돈으로 효도하는 거니까 뭐라 하지는 말고. 당신이 항상 하던 거잖아. 물론 당신은 내 돈으로 시댁에 효도했지만 솔직히 나중에는 우리 엄마한테도 당신이 시댁에 하던 것처럼 효도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시댁에 많이 갖다 줘. 나중에 당신이 친정에도 똑같이 해주면 되니까. 그리고 에어컨 새로 사면 이번에는 우리 엄마한테 갖다 줘도 되지? 당신 효도는 그런 식이잖아. 나도 그렇게 효도 좀 하게. 당신 돈으로.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 놈은 한숨을 팍 쉬더니 저를 데리고 시댁에 가더군요. 어머니, 앞으로 이렇게 집에 오셔서 가전제품 다 가져가지 마세요. 저희가 용돈으로 드리는 돈도 있는데
왜 매번 저희 집에 와서 가전 다 가져가시려고 하는데요? 에어컨 이번에 새로 산 거니까 돌려주세요. 그리고 집에 있는 어머님네 에어컨 가져가시고요. 예, 누가 보면 내가 너희 집에서 뺏어왔는 줄 알겠다. 그거 네 처가 나한테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온 거야. 그리고 여태껏 너도 매번 가져가라고 하지 않았니? 효도한다고. 그니까 이제부터 그러지 마시라고. 그리고 에어컨 제 돈으로 산 거거든요. 남편이 샀다는 말에 시모가 잠시 생각하더니 그러더군요. 그럼 가져가라. 난 또 네 처가 산 건 줄 알았지. 그 말에 제가 더 당황했죠. 그럼 제가 산 건 막 가져가도 되나요? 그렇게 묻고 싶은 걸 꼭 참았어요. 이번에 남편이 마음만 고쳐먹으면 앞으로 그럴 일 없을 테니까요. 제가 샀건 처가 샀건 앞으로는 이렇게 세간살이 바꿔가지 마세요. 신혼집이잖아요. 둘이서 이야기하는데 정말 웃겼어요. 남편님은 자기가 여태껏 그렇게 다 해줘놓고는 자기 돈 들어갈 거 생각하니까 못하게 막는 거잖아요. 남의 돈으로는 효도해도 되고 자기 돈으로는 효도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대체 어떤 논리에서 나오는 건지. 시모도 그렇죠. 남의 자식 돈으로 호강하는 건 괜찮고 내 자식 돈으로 호강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무슨 상식 이하의 발언인가요? 어쨌든 이 일로 저는 남편과 시댁에 대한 신뢰가 뚝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그 뒤로 집은 그냥 그대로 뒀어요.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시모 칠순날이 되었어요. 저희는 시모 생신에 항상 명품 선물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항상 돈이 많이 나갔는데 처음으로 용돈으로 바꿔서 드리기로 했어요. 남편과 미리 상의를 했었거든요. 어머님이 명품을 좋아하시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 그냥 용돈으로 드리자고요. 그런데 용돈을 드리자 어머님이 엄청 화를 내더군요. 예, 꼴랑 이걸 용돈이랍시고 주는 거니? 이걸 누구 코에 붙여? 여태껏 주던 대로 하면 되지 왜 갑자기 선물을 바꿔? 너 나 무시하니? 이거 먹고 떨어지라고?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저희도 이제 돈 좀 모아야 하고요. 너무 비싼 물건을 사는 게 저희 수준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그랬어요. 이해 좀 해주세요. 무슨 소리야? 너도 아들도 돈 벌고 있으면서 무슨 감당이 안 돼? 너 매달 얼마씩 버는지 내가 모를 줄 아니? 그 돈이면 명품백 몇 개라도 사줄 수 있지. 너희 돈 버는 거 나한테 쓰기 아깝다는 말을 그렇게 빙빙 돌려서 말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어머님한테 그만큼 쓰면 저희 친정에도 그만큼 써야 하니까요. 그 금액의 2배씩 계속 나가면 저희 진짜 감당이 안 돼요. 뭐? 얘가 정신이 나갔나 봐. 친정에도 나한테 돈 쓰는 것처럼 썼어? 돈 아깝게 왜 그런 짓을 해? 너희 친정이나 이런 용돈 줘야지. 여태까지 친정에도 똑같이 그렇게 비싼 거 해줬다고? 네, 양가 부모님께 하는 건 똑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왜 똑같이 해? 너 출가 외인이야. 우리 집에 충성해야 된다고.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을 그렇게 낭비를 하다니 네가 제정신이니? 그래서 용돈으로 바꿔서 드리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남편 힘들게 번 돈 낭비하면 안 되니까 용돈으로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막무가내 시모와 대화하는 도중에 남편이 서프라이즈처럼 뭔가를 가져왔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따로 저렴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번 생일 때 드린 것처럼 완전 비싼 명품 가방이었거든요. 그걸 보고 저는 짜증이 확 났어요. 줄 거면 빨리 가져다 주던지. 제가 나쁜 역할 맡아 이야기하고 있는 와중에 남편이 저걸 주면 제가 뭐가 되나요? 진짜 열받는데 일단 참았어요. 그래, 내 돈 나간 것도 아니고 지가 지 돈으로 효도한다는데 내가 화낼 필요도 없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칠송 끝나고 알았어요. 그 돈이 저희가 모으고 있는 돈에서 빠져나간 거라는 걸. 저는 음식점을 하잖아요. 그래서 육아휴직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만약 남편과의 사이에서 애를 가지게 되면
적어도 출산하고 애가 좀 클 때까지는 알바를 구해서 일을 맡겨야 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예전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산과 육아, 즉 제가 쉬는 시간 동안 쓸 수 있는 돈이 필요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모으고 있던 돈이었는데 그 중에 절반이 뭉텅이로 빠져나가 버린 거였어요. 당신 생각이 있어? 그 돈이 무슨 돈인데 그걸 빼서 쓰냐고. 애라도 들어서면 어떡하려고 그 돈으로 가방을 사? 뭔 상관이야. 다시 벌면 되지. 그거 얼마 안 돼. 솔직히 그때 유산 이후로 당신 애도 못 가지는데 언제 애가 생길 줄 알고? 그냥 묵히지 말고 쓰는 게 낫다는 생각 들지 않아?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 인간아. 당신 가만 보니 애를 가질 생각이 없는 거 아니야? 저의 그 말에 남편이 갑자기 버럭하더라고요. 나도 애가 가지고 싶지. 근데 생기지 않는 건 내 탓은 아니잖아. 당신 신경 쓰지 말라고 별말 안 하는 내만 모르겠어? 애가 언제 생길지 모르는 이 상황에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 돈을 낭비할 수 있냐고. 애가 생기고 안 생기고를 떠나서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한 돈이야. 만삭, 출산, 애기 100일 전까지 써야 하는 돈. 또 벌면 되잖아. 그렇게 당신 신경 쓰이면 당분간은 피임하자. 그러면 됐지. 별 이상한 걸로 왜 성질을 내. 그냥 우리 엄마한테 비싼 거 사주기 싫었다고 하던가. 당신 우리 엄마한테 뭐 해주는 거 싫어하잖아. 그러는 당신은 우리 엄마한테 그런 거 해줘봤어? 매번 남의 돈으로 효도하면서 양심이라는 건 있니? 그리고 저기 쌓여있는 보약들 좀 봐. 아버님이 손주 보고 싶다고 저렇게 매번 가지고 오시는데 당신은 저거 보고도 애 갖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 나만 애가 갖고 싶은 거야? 시험관 하러 가자고 해도 절대 안 간다 그러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봐야 할 거 아니야. 문제가 없을 게 뻔하니까 안 가는 거지. 됐어. 더 이상 그 이야기 하지 마. 결국 남편은 짜증만 내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너무 열받고 황망한 마음에 주저앉아 울어버렸고요. 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 돈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지를 알면서도 그걸 냉큼 가져다 썼다는 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게다가 다른 곳에 쓴 것도 아니고 또 시모에게 명품을 선물하다니. 욕은 저 혼자 다 얻어먹고 남편 놈은 남의 돈으로 효자된 상황이었으니 짜증이 나기도 했고요. 신경을 너무 쓰니 아랫배가 살살 아파왔어요. 산부인과로 가야 할지 비뇨기과로 가야 할지 내과로 가야 할지 몰라서 비뇨기과 간호사인 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너무 오랜만이다. 혹시 너 아직도 그 병원 다녀? 그럼 지금은 비뇨기과에서 일하고 있어. 왜? 혹시 남편한테 무슨 일이 있어? 남편 아니고 내가 아파. 남편이랑 애 문제로 좀 다투는 바람에 스트레스가 쌓이는 건지 아랫배가 살살 아파서 방광염인 것 같아서 진료 좀 보려고. 애가 크기 시작하면 다툴 수밖에 없지. 서로 어느 정도 양보는 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 아직 아기 없어. 안 생겨서 이번에 시험관 해보려고 생각 중이거든. 너 아직 애가 없어? 갑자기 친구가 엄청 놀란 목소리로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처음에 유산 한번 하고 난 다음부터 애가 들어서지를 않아서. 그러고 보니 너도 시험관 한다고 하지 않았어? 애는 생겼어? 친구에게 그렇게 물었더니 얼떨떨하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 해도 되나 싶은데 네 남편 1년쯤 전에 우리 병원 와서 정관 수술하고 갔는데 당연히 애가 생겨서 수술한 거 아니었어? 뭐? 그 이야기에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왜 정관 수술을 했냐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친구에게 진짜 남편이 정관 수술한 게 맞냐고 물었고 친구는 정말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당시에는 자기도 시험관 때문에 바빴고 그런 이야기하는 것도 민망해서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결혼식장에서 본 얼굴과 이름이 너무 똑같았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지금 일하는 직장도 남편 회사 근처였어요. 저는 친구와 전화를 끊고 폭발 직전의 머리로
남편에게 지금 당장 집에 오라고 소리쳤어요. 남편은 제가 그 돈 쓴 것 때문에 화났다고 생각했는지 오지 않겠다고 말하더라고요. 나 당신 정관수술한 거 알았으니까 당장 튀어와. 아니면 우리 이제 끝이라는 것만 기억해. 그렇게 일방적으로 내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20분 만에 남편이 집으로 튀어왔더군요. 본인도 굉장히 당황한 눈치였어요. 제가 어디서 그걸 알았나 싶었겠죠. 당신이 그 돈 쓴 거 이제야 이해가 되네. 아이가 생기지 않을 걸 알고 있었으니까 쓸 수 있었을 테지. 이야기해봐. 왜 정관수술한 건 나한테 숨겼어? 내가 아이 원해서 시험관이라도 하겠다고 했을 때 내가 하자 있는 몸이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정관수술하고 있었냐고. 여보,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 진짜로 그런 수술 안 했어. 나는 정말로 깨끗한 몸이야. 거짓말을 하시겠다. 세상이 얼마나 좁은지 모르지. 당신이 정관수술하러 간 병원에 우리 결혼식 때 왔던 내 친구가 일하고 있었거든? 그 친구가 말해주더라. 당신 정관수술했다고. 이유를 말해. 내가 납득이 갈 만한 이유를 말하라고. 여보, 진짜 다 당신 생각해서 그런 거야. 당신 몸도 안 좋고 돈 버는데 애까지 가지면 얼마나 몸이 축나겠어. 그래서 당신 몸 상태가 좋아지고 나면 애 낳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 거짓말 그만해. 내 몸 상태가 그 어느 때보다 좋은데 지금. 그럼 내가 생각하는 게 뭔지 알려줄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기는 싫은데 설마 당신 나 돈 버는 기계 취급하는 거야? 그래서 돈 못 벌게 되는 애는 귀찮으니까 애 못 가지게 하려고 정관수술한 거지? 당신한테는 애초부터 가정을 꾸리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어. 맞지? 여보,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해? 아니야, 나 진짜로 그런 거 아니고 당신 생각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 수술하기 전에 나한테 말했어야지. 날 생각했으면 나한테 밝혔어야지. 내가 아등바등 그 돈 모으면서 아기 언제 생기나 매번 임신 테스트기 하고 있을 때 내 모습 보면서 느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내가 매번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아무 말 없이 뒤에서 키득키득 웃으면서 애가 생기는 건 내 탓이라고,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거라고 말하던 당신 모습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소름 돋는다.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 애가 갖기 싫으면 한마디만 하면 될걸. 뭐하러 여태껏 애 만들고 싶어하는 척 한 거야? 나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엄마한테 드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당신이 애라도 덜컥 가지면 내가 부담해야 할 돈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그랬다고. 솔직히 이번에도 내가 명품 선물했으니 우리 엄마가 저 정도로 끝냈지. 아니었으면 당신한테 얼마나 퍼붓고 이혼하라고 난리겠어. 엄마 비위 좀 맞춰주겠다는 게 그렇게 욕먹을 일이야? 이 말에 저는 나오려던 눈물이 또 끊겼어요. 이 새끼는 자기가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걸 지금... 너 지금 정관수술한 걸 어머님 탓으로 돌리는 거야? 어머님 비위 맞추려면 돈이 많아야 하고 그 돈 때문에 정관수술했다는 말이지 지금? 그래서 너한테 잘못은 단 하나도 없다 이 말이지? 지금 네가 짓거린 망언이. 망언이 아니라 진짜 그렇잖아. 내가 나 잘 살자고 그랬겠어? 너 잘 살자고 그랬겠지. 어머니 비위 맞추고 싶었으면 네 돈으로 하면 됐잖아. 내 돈으로 실컷 비위 맞췄으면서 그게 날 위한 거다? 날 위한 거면 내가 모은 돈을 건들면 안 됐지. 그리고 정관수술도 하면 안 되는 거였고. 안 되겠다. 우리 이혼해. 나 당신이랑은 못 살겠어. 소름 돋고 징그러워서 같은 공간에 있기도 싫거든? 난 이혼 안 해. 못해. 내가 왜 이혼을 해야 해? 정관수술한 거 보건수술할 테니까 좀 기다려줘. 그리고 그 명품 가방도 엄마한테 말해서 다시 받아와서 돌려놓을게. 통장 메어놓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혼은 하지 말자. 당신 하자는 대로 임신도 하고 그럼 되잖아. 다 필요 없어. 아버님이 주신 한약 지금 당장 차에 실어. 저는 남편 차에 시부가 사준 임신 한약을 싣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가에 말하고 정식으로 이혼하려고요. 시부모님도 자기 자식이 남의 자식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똑똑히 보셔야 할 테니까요. 시댁에 도착하니 시모가 마중을 나오시더군요. 너희 여기 무슨 일이냐? 연락도 없이. 어머님, 저희 이혼하기로 했어요. 오늘 그 말씀 드리러 온 거예요. 이혼? 갑자기 이혼을 왜 해? 너 지금 얘랑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착각하지 마. 너 벌써 30대 후반이고 제대로 된 남자 만나기 힘들어. 우리 아들만큼 괜찮은 애가 어딨니? 돈 따박따박 잘 벌어와 너한테 살뜰하게 잘해. 그렇다고 내가 너를 괴롭히니? 너 우리 집 와서도 설거지 한번 시킨 적 없어. 그리고 경조사 아니고는 부르지도 않잖니. 뭐가 부족해서 이혼이야? 나는 이혼 허락 못해. 너희 이혼하고 나면 내 선물은 이제 누가 사줘? 앞으로 받아야 할 것들이 얼만데 그게 다 줄어드는 일이지 않니?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하긴 그쪽으로 저를 괴롭힌 적은 없죠. 다만 저희 집 세간살이 다 가져다 이 시댁에 옮겨 놓았을 뿐이고 제 돈으로 명품 가방으로 치장하고 다닐 뿐이죠. 저는 너무 어이없고 열받아서 시모를 무시하고 시부에게 제가 가져온 임신 잘 되는 한약부터 돌려드렸어요. 갑자기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이혼은 무슨 이야기고 이 약들은 또 왜 다 들고 왔어? 아버님, 약 너무 감사하게 여태껏 잘 먹었는데요. 이제 필요 없게 된 것 같아서요. 아버님은 모르시는 것 같으니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저희 이혼하는 거 다른 문제도 있지만 이게 제일 커요. 남편, 아이 못 가져요. 벌써 정관수술한 지 좀 됐거든요. 저 모르게 묶었더라고요. 애 안 낳으려고요. 그래서 계속 임신이 안 됐더라고요. 남편이 애를 낳을 생각이 없으니 이혼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덕분에 이 귀한 약들도 이제 쓸모 없어진 거죠. 그래서 돌려드리러 온 거예요. 뭐?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설마 아들이 그런 짓을 했겠어? 멀쩡한 사내 자식이 왜 그런 짓을 해? 너 말해봐라. 네 입으로 직접 말해. 정말로 정관수술했어? 아버지, 그게... 나는 그런 의도로 그런 게 아니고... 아이씨, 나도 다 시켜서 한 거예요. 저는 유달리 조용한 시모를 보고 있었어요. 남편 말에 시모 얼굴이 굳더군요. 설마 했어요. 정말로 설마. 누가 그런 걸 너한테 시킨단 말이야? 시부는 열이 받아서 남편 등짝을 두드려 패며 남편을 추궁했어요. 아마 남편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엄마가 시켰어, 엄마가. 와이프 애 가지면 돈 나올 데 없다고 애 당분간 가지지 말라고 해서 잠깐만 묶었다고. 이 이야기에 정말 최악의 기분을 맛봤어요. 여태껏 겪은 일도 최악 중에 최악이었는데 말이에요. 시모가 시켰다는 말을 들으니 한 번에 정리가 쫙 되더라고요. 화는 그리 안 났어요. 화는 저 대신 다른 사람이 너무나 많이 내줬거든요. 뭐? 당신 설마 진짜로 아들한테 정관수술하라고 시켰어? 당신이 정신이 있는 여자야? 어떻게 하나뿐인 아들 대를 끊어먹을 생각을 해? 그것도 돈 때문에? 당신이 죽고 못 살도록 아끼는 저 명품 때문에? 제가 그러라고 한 건 맞지만 요즘 세상 좋아져서 복구 수술하면 다시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큰일 아니에요. 며느리가 일 크게 만드는 것뿐이라고요. 뭐가 큰일이 아니야? 멀쩡한 사내 새끼를 고자로 만들었는데 이 할망구가 벌써 노망이 들었나? 암튼 난 잘못한 거 없어요. 임신 안 되는 건 며느리 탓이지 아들 탓도 아니고요. 당신은 왜 매번 나한테만 그 난리예요? 아직도 당당하게 군다 이거지? 아직도 지금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른다 이거지? 내가 오늘 당신한테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보여줄게. 시부가 씩씩거리더니 서랍장에서 가위를 꺼내더군요. 그러더니 안방으로 들어가자 시모가 비명을 지르며 따라갔어요. 여보, 여보, 그건 안 돼요. 아이, 제발. 아이,
내 소중한 가방, 내 물건들. 우리 집안 대 끊어먹으려던 할망구한테 이딴 물건들이 가당키나 해? 내가 오늘 이거 다 찢어버리고 당신 내쫓아버릴 테니까. 사치스러운 면이 있어도 다 참고 살았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당신이 이런 비싼 거 좋아하는 거. 내가 다 알면서도 참았다고. 그런데 뭐? 하나뿐인 아들한테 정관수술을 시켜? 에라이 정신 나간 여자야. 이딴 것 때문에 손주도 못 만들게 해? 시부는 열이 받을 대로 받았는지 비싼 가방과 옷만 골라 북북 찢어버렸죠. 그리고 시모는 그 모습을 보더니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리고요. 그런 시모에게 시부가 한마디 했어요. 나는 당신이랑 이제 못 살아. 당장 나가. 나는 당신이며 아들놈이며 꼴도 보기 싫어. 나 돌아올 때까지 이 집안에 있으면 강제로 끌어낼 테니까 알아서들 해. 시부는 씩씩거리며 화풀이를 끝낸 뒤에 나가버렸죠. 남아있는 건 망연자실한 시모와 눈치만 보는 남편이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가서 말했어요. 이혼 소송하면 재산 분할 정확하게 할 거야. 신혼집에 들어간 돈 중에 절반은 내 거니까 준비해놔.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할 테니까 그것도 알아서 하고. 아이 때문에 모았던 돈은 어차피 내가 더 많이 냈으니까 당신은 도리어 나한테 몇백만 원 정도 줘야 할 거거든? 오늘 온 것도 그 명품 가방 다시 되돌려받아서 팔려고 했는데 지금 바닥에 찢어져서 뒹구는 거 보니까 못 받겠네. 그 부분은 당신이 알아서 마련해서 나한테 줘. 안 되면 그것도 소송할 때 청구할 거야. 아, 그리고 우리 신혼집에 있는 가전은 당신이 써. 어차피 나는 가져갈 생각 없거든. 그러고 보니 잘 어울리겠네.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그 집에 어머님 덕분에 헝거 고장난 거밖에 없는데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버림받고 나면 헝거 될 거잖아. 잘됐다. 거기서 어머님이랑 둘이서 잘 살아. 야, 너 무슨 말을 그딴 식으로 해? 내가 틀린 말 했니? 넌 고장난 거, 어머님은 헝거 맞잖아. 고자된 너랑 아버님이랑 이혼하게 된 어머님 딱 맞는 것 같은데? 제 말에 남편은 완전 열폭해서 성질을 내더군요. 다 무시하고 시댁에서 나왔어요. 저희 집에 가서 제 물건 싹 다 챙겨서 친정으로 옮겼고요. 그 뒤로 꽤나 지루한 시간 동안 이혼 소송이 진행됐어요. 남편님이 저 몰래 정관 수술한 거는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로 인정되어 손쉽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혼이 완료되고 정말로 자유의 몸이 됐을 때는 기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좀 허탈한 기분이 들긴 하더군요. 저런 놈이랑 사느라고 내 인생에 이 황금 같은 시간을 허비했나 싶어서요. 그런 제 마음을 잘 붙들어준 건 가족이었죠. 친정 부모님과 오빠가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가게도 잘 되고 저는 점점 자리를 잡아갔어요. 그리고 전 남편 소식을 소문으로 들었어요. 남편의 친구가 제 친구와 부부였거든요. 친구 말로는 전 남편이 저한테 줄 돈을 마련하기 힘들어서 결국은 신혼집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돈을 마련해서 저에게 주고 월세를 따로 얻어 시모와 둘이서 살고 있었다고 해요. 시부가 모든 것을 안 날 이후 시모가 결국 시부에게 이혼당했거든요. 그런데 집을 팔고 남은 돈으로 시모가 또 전 남편 몰래 명품 가방과 옷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전 남편 카드까지 긁는 바람에 그놈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었다고요. 명품 가방 환불하려고 했는데 시모가 절대 가방 못 찾도록 숨겨버린 바람에 전 남편이 그 빚 갚느라 투잡을 뛰고 있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웃긴지. 와이프 돈으로 효도할 때는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몰랐으면서 자기 돈으로 명품 사주는 거는 그렇게나 싫었나 봐요. 시모가 한 번으로 만족할 것도 아니고 그 성격 탓에 또 전 남편 몰래 명품을 사려고 하지 않겠어요? 시모가 벌인 일들 수습하며 사는 게 전 남편에게는 딱 맞는 벌인 것 같았어요. 그 이야기 듣고 얼마 안 돼서 저는 친정 부모님과 식당에서 만났어요. 제 이혼 이후에 저를 지지해준 부모님께
큰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서 시모에게 준 명품 가방만큼 큰 금액의 선물을 친정에는 해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었었죠. 그렇지만 이제는 눈치 볼 일도 없고 돈이 너무 들어서 걱정할 일도 없잖아요. 제가 돈도 잘 벌고 있으니 그걸로 선물해드리기로 한 거죠. 아버지는 지갑, 어머니는 가방. 그렇게 선물을 사들고 식당으로 갔는데 친정 부모님이 어색한 표정으로 밖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예약을 해놨는데 왜 나와 계시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그 식당에서 전 시모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부모님께 말했어요.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남인데. 그리고 우리가 왜 피해야 해? 잘못한 건 내가 아닌데. 얘, 그래도 밥 먹다 체할까봐 겁난다 얘. 걱정 말고 들어가자. 결국 가게로 들어온 저는 시모와 딱 마주쳤죠. 7시에 예약했는데요. 전 시모는 저와 친정 부모님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짜증나는 얼굴로 메뉴판을 들고 말도 없이 휙 가더군요. 저는 그런 시모 뒤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식탁 앞에 앉았죠. 전 시모가 다시 돌아와 음식을 세팅할 때 저는 일부러 친정 부모님께 제 선물을 드렸어요. 엄마, 아버지, 나 이혼 후에도 믿고 지지해줘서 너무 고마워. 두 사람 덕분에 가게 정말 잘 되고 있고 돈도 이전보다 더 잘 벌게 된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내가 두 분 선물을 좀 준비해봤어. 여기 엄마는 명품 가방, 아버지는 명품 지갑. 엄청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격 꽤 하는 거야. 여태껏 내가 산 것 중에는 제일 비싸. 이거 매일 하고 다니면서 딸이 해준 거라고 자랑하고 다녀. 알았지? 제가 건넨 선물에는 명품의 로고가 확실하게 박혀 있었고 그걸 바라보는 시모의 표정이 너무 아련하면서도 짜증이 가득해서 너무 웃겼어요. 이 아줌마는 이제 가지고 싶어도 가지지 못하는 거잖아요. 친구에게 들은 것 이상으로 빚 갚기가 힘들었는지 전 남편이 지 엄마마저 일터에 내놨으니 말이에요. 솔직히 여태껏 일 한 번 하지 않았던 시모가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것도 웃겼는데 저희 부모님을 부럽게 쳐다보는 걸 보니 더 통쾌했어요. 왜 진작에 이걸 하지 않았을까 싶었다니까요. 아유 얘, 이 비싼 걸 왜 사? 아까워서 어디 들고 다니기라도 하겠니? 괜찮아. 앞으로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생일 때마다 사줄게. 알지? 전 남편이 매년 와이프 돈으로 자기 엄마한테 효도한답시고 명품 선물만 해줬던 거? 그때 우리 부모님한테 이렇게 못해준 게 한이 돼서 그래.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제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전 시모의 얼굴이 참 볼만하더라고요. 부하가 치밀한지 얼굴 색은 울그락불그락. 이는 얼마나 꽉 깨물었는지. 하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리고 식사 다 끝나고 나가자 전 시모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너 정말 뻔뻔하다. 어떻게 내가 여기서 일하는 거 알면서 여기 와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놓을 수가 있어? 내가 여기서 일하는 거 보러 왔니? 비참한 모습 구경이라도 하러 왔냐고? 내가 남편이랑 이혼한 거, 아들한테 홀대받는 거 다 네 탓이잖아. 참나, 아줌마, 그게 왜 내 탓이에요? 그러게, 왜 멀쩡한 아들 정관수술 시켜서 아버님한테 밉보이고 아들 돈으로 몰래 명품 가방 사서 아들한테 미움받으셨어요? 거기에 제 탓이 있기는 해요. 저도 명백한 피해자인데? 괜한 사람한테 시비 걸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서 아들 몰래 쓴 돈이나 갚으세요. 그러라고 일하고 계시잖아요. 일을 시작해보니 남들이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지도 이제 아시겠죠? 아, 그리고 저하고는 이제 연이 없으니 이렇게 다짜고짜 말 걸지 말아주세요. 제 말에 저인 시모가 한 대 맞은 표정으로 바라보더군요. 다 자기가 뿌린 씨앗인데 누굴 탓하시려는 걸까? 그 뒤로 그 가게에서 그 아줌마를 본 적은 없어요. 아마 자존심이 상하니 어쩌니 하며 직장이라도 옮겼겠죠. 저도 더 이상 그 얼굴 볼 필요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날도 밥 먹는데 솔직히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맛있게 먹는 척 했지만 집에 와서 체했거든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면상이니까요. 남의 돈으로 효자노릇하는 남편놈이나 남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시모나 어찌 그리 똑같은지. 사연을 쓰면서도 그때의 두 사람이 떠올라 소름이 돋네요. 솔로가 된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잘 지내지 못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살고 있어요. 사연 글 읽다 보니 제 사연도 한번 써볼까 하는 마음에 가볍게 써본 글이라 두서가 없네요. 그래도 시간 내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